자, 그러면 이제 바로 김준호 매니저님 리뷰 들어봤으니까요. 오늘 종목, 한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어디 쪽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섹터는요. 어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하락 여파로 좀 묻혔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죠?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가 원래 2월 달에 이제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1월 27일 한 달 앞당겨서 이제 미국 내에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결국에 뭐 1월이 됐던 2월이 됐던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공개와 출시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대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CES 행사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 키워드가 AI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AI가 또 XR 기기와 공간 컴퓨터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이번에 CES 행사에서 또 이제 메타버스 기기 또 XR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또 수혜주로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선익 시스템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소형 OLED 관련된 증착 장비 글로벌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게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를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기를 착용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형 스크린을 볼 수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업무라든지 각종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형 OLED 시장보다는 이 마이크로 OLED, 소형 OLED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OLED 관련된 투자는 줄였고 소형 OLED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차량용 OLED와 또 소형 OLED 쪽에 거의 4조 이상의 투자 발표를 했고 또 중국 기업들 BOE 같은 경우는 거의 11조 가까운 OLED 투자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가 이 XR 관련된 시장 또 그리고 XR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지금 이제 많은 컨텐츠 개발자들이 지금 이제 메타 플랫폼의 이제 메타 퀘스트 3와 또 그리고 비전 프로에 적용되는 컨텐츠들을 이제 막 제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2024년도와 2025년도가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 XR 관련된 컨텐츠가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결국 또 이 비전 프로가 이제 1월이 됐던 2월이 됐던 이번 달이 됐던 다음 달이 됐던 출시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도 대항마로 플렉스 매직을 지금 이제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올해 상반기에 또 애플의 비전 프로와 삼성의 플렉스 매직 그러니까 결국 MR 헤드셋에 대한 기술 경쟁이 더 심화되고 주도권 경쟁이 심화된다고 했을 때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는데 사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픈 AI의 챗 GPT가 갑작스럽게 공개가 되면서 AI 열풍이 한 해 내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애플에서 9년 만에 스마트워치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폼팩터이다 보니까 새로운 디바이스, 사실 온디바이스 AI의 끝판왕이 기기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는 테슬라나 현대차가 될 수 있고 또 모바일을 공급하고 있는 뭐 삼성이나 애플이 될 수 있는데 새로운 디바이스 기기인 또 이제 MR 헤드셋을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이제 테마성이 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결국 기기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시장 관심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BOE가 거의 11조 가까운 차세대 OLED 투자 발표를 했었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좀 공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중국 기업들에게도 지금 이제 증착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향 매출이 도모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을 또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모바일 시장에서도 애플과 글로벌 1위, 2위를 다퉜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MR 헤드셋 관련해서도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이젠 그 소형 디스플레이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레도스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그리고 삼성의 어떤 이제 미래 사업 기획단을 최근에 신설을 했었었는데 가장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로봇과 또 그리고 XR 시장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가 애플과의 어떤 이제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다고 했을 때 선익 시스템 같은 증착 장비, 특히 소형 증착 장비 관련해서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가 중국향 매출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올해 매출 성장 그리고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은요. 현재 지금 3만 원으로 종가가 마감했는데 29,000원을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33,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5,000원,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영 매니저님은 어떤 뷰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김준호 매니저한테 아니 애플 못 가는데 선익 시스템 가겠냐 이렇게 저도 이 생각 바로 했었거든요.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진짜 이 폼팩터의 변화 올해 IT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이제 폼팩터라는 저는 생각이 그쵸. 좀 들거든요.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5년 이상 이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폼팩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VR 기기라든지 XR 기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제 성장을 좀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그 개념을 애플이 이제 지금 주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차세대 이제 이 폼팩터의 변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기 중에 이 비전 프로라는 게 1월 달에 드디어 이제 공개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군부를 잘 지펴놨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도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뭐 뉴프렉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꼽히고 있고 주가도 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선익 시스템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들어가기 전에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 아까 또 이제 했었죠. 바로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했고 이제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호 매니저 좋아하는 이제 그 뭐죠 어떤 거죠?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진정성. 진정성. 진정성 차원에서 제가 키워드로 네. 지금 반도체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탑픽 종목으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을 쭉 나열해드렸는데 일부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뺐어요. 이거 한 발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진정성의 측면인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핵심적인 수혜주는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방점을 좀 주기 위해서 예. 한 발 종목으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12월 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너무 못 갔다. 그랬는데 다행히 연말에 신고가를 한번 찍긴 찍었어요. 네. 근데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화끈하게 움직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네. 아직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격적인 이제 시세, 폭발적인 시세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1월 달에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유일의 AI 반도체 IP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국내는 또 현대차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이제 빵빵한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해 놓은 이제 그런 팹리스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AI 반도체 이제 구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반도체 IP 설계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이 반도체 설계 자산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요즘에 익히 많이 아시는 기업이 ARM이잖아요. 네. ARM 시가총액이 90조 원을 넘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조 단위 이상의 팹리스 기업,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후보 종목 중에 하나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이제 진화하면서 이제 AI 반도체 시장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좀 되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도 온 디바이스 AI, CXL 계속해서 이제 확장된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칩의 회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네. 고사양화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트래픽이 이제 증가하고 데이터 전송량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전송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칩의 사양이 이제 고도화돼야 되는데 또 저전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이런
복잡한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연구개발하고 있고 그 완성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기업들이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반도체 생태계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대만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이 생태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또 관심이 아마 올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온디바이스 AI CXL 시장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IP 설계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도권을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작년 연말에 잠깐 신고가를 한번 쳤다가 다시 이제 조금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에 고점 대비 15%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 21선 이제 중심 가격으로 놓고 요 자리에서 이제 눌림목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을 어제 종가보다 조금 낮게 한 24,000원 정도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4,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제 저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요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런 추세가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한 번 정도는 아주 강하게 3만 원을 좀 뚫어내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작년 연말 고점 28,000원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심 1월 안에 3만 원을 한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000원이고요. 김준호 매니저님, 진정성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정성 점수부터 좀 평가해 주시죠. 저만큼 김영민 매니저님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예, 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가져왔고 제가 오늘은 다른 섹터를 좀 가져온 게 또 예. 시청자분들의 어떤 다양성도 아셔야 되니까 또 다방면으로 알 권리로 제가 다른 섹터를 일부러 가져왔고요. 네. 일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게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력 있는 맞아요. 기업들. 그래서 계속해서 어제도 HPSB 말씀하셨고 오늘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전일 한 11% 가까이 장중에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오픈 AI 챗 GPT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사실 반도체 국내 기업들 중에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는 엔비디아다라고 하고 또 이제 GPU에 들어가는 HBM 관련된 수혜 종목이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로 넘어온 것뿐인데 결국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다시 이제 직전 고점 작년 1월 기준 가격까지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의 어떤 후발주자로 또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의 최대 수혜로 ARM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ARM을 표방하는 기업이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설계와 또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온디바이스 AI가 됐던 또 그리고 또 HBM이 됐던 CXL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결국 AI 반도체의 어떤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해가 원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김준호 매니저의 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곧 동시호가 구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실시간 종목 보기 전에 오늘의 한발 종목, 한발 기업 소개시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익시스템 김영민 매니저 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고요. 죄송합니다. 선익 시스템은요.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현재 이제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인기 종목들이 현재 검색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정수환 아나운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 종목 상위권을 통해서 개장 전의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특히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탁을 보니까요.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였던 기업에 현재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보니까 제주반도체,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어제 가격 제한 선까지 올라간 흥하해운까지 키워드로 봤을 때는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에 관심이 뜨겁고요. 7위권에서 12위권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흥구석유 등 역시나 앞선 1위부터 6위까지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늘도 개별 이슈를 소화해야 하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전략이 지금 현재 필요할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랜만에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한동안 이제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네. 2차 전지 섹터가 전일은 그래도 비교적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말에 좀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또는 이제 특히 AI 반도체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들이 사실 연말에 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연초에 좀 차익 매물이 좀 크게 출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연말에 약세를 보여줬던 2차 전지 섹터에 좀 매수가 좀 유입되기도 했고 특히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시간에서 좀 거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사실상 지금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사실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근데 이게 확실하게 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사실 네. 가장 큰 수혜주가 이제 공매도 금지에 있어서 또 2차 전지 섹터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시간에서 약간의 좀 거래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시장의 정상화 됐을 때는 가장 강력한 또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2차 전지 섹터도 안에서도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낙폭이 가장 컸었고 최근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그 200의 어떤 상장 그 편입 기대감으로 좀 큰 폭의 반등 흐름이 나왔던 것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결국에 저는 장기적으로 네. 본다고 했을 때는 전기차의 어떤 대중화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이제 그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급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상승과 또 추가적인 좀 상승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대세 상승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의 어떤 좀 추가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많이 빠졌다고 지금부터 막 강력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올해 한 상반기 또 그리고 한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수해 나가는 게 또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좀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제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지금 이제 시간에 좀 잔량이 들어온다고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조금 오늘 개장 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님 어제 또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 SFA 반도체였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AI 모멘텀 받아가면서 여기도 52주 신고가 넘버 위치로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어제 제가 이제 차트 쭉 보여드렸잖아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맞아요, 이런 기업들이 맞아요. 대부분 다 꼬리를 갈고 주저앉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어제 SFA 반도체는 52주 신고가를 이제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HBM 이제 이슈가 부각됐을 때는 전혀 주목을 못 받던 기업들 중에 리노공업이라든지 고영 이런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 CXL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바일향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야 막 이러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SFA 반도체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리노공업, 고영과 같은 이제 스토리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MCP라든지 뭐 PMIC 조립, 특히 이제 테스트 후공정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향이나 서버향 비중이 높아가지고 작년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된다라고 하니까 관련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후공정 기업들 반드시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칩의 사양이 높아지면 그 후공정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나고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개당 뭐 수천 개씩,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칩의 가격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후공정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더 정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후공정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빠르게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페스라든지 고영, SFA 반도체 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막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그러니까요. 이제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적인 흐름은 지금부터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7,000원 아래 구간에서 SFA 반도체는 뭐 8,000원 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추세를 좀 보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 또 주목해야 되는 후공정 기업 중에 하나로 오늘도 이제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꿀팁 나왔습니다. 후공정 기업들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준호 매니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오늘 개장 전에 전략들 함께 짜봤습니다. 두 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